이처럼 데이터 변형은요, 회피형을 후회시키기에는 좋은 도구인 거죠. 최근에 재회를 하신 분이 서로의 시간이 이런 느낌으로 가셨는데 연락이 다시 와서 후회했다고 하면서 다음 케이스가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통찰심리 상하입니다. 대부분이 회피형하고 헤어지면 가능성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너무나도 차가운 태도에 많이 놀라셨을 거예요. 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설득하려면 할수록 아이러니하게 오히려 더 마음을 닫아버리고 단호해지는 게 눈앞에 더 잘 보이니 멘붕 올 거예요. 우리가 초기 대처만 잘 되면 이 구조들은 1, 2주 안으로 쉽게 올 수 있는 케이스지만 보통 이 초기 대처가 잘 안 되기에 2, 3개월 케이스로 가버리게 되죠. 참 안타깝다. 대부분이 내가 하는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는데 나의 사고에서 벗어나셔야 해요. 이들은 이들의 구조에서 이해를 해야 재해가 손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하는 게 행동을 전부 반대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재해가 길어져 버려요. 이들이 왜 그렇게 차갑냐면 나빠서라기보다도 생존 본능이 켜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이 잡을수록 사랑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를 위협하는 침입자로 바라봐요. 그래서 늘 내가 감정 표출을 하더라도 이해를 하나도 못하죠. 이 다름을 이해하셔야 해요. 이들을 이해하는 거 진짜 어렵지 않다니까. 좀만 집중해보시고 따라오세요. 알겠지?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들의 상을 모두 다 바꿔드릴게요. 인생을 바꿀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나침반이자 심리학을 연구하고 회피형 상담만 수천 건 해온 사람으로서 상대방이 제 발로 찾게 만드는 방법을 공개해드릴게요. 어떤 경우에 또 쉽게 오는 건지도 다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꼭 시청하세요. 먼저 제외하려면 이 핵심 기제부터 이해하셔야 하는데요. 요점만 말할게요. 회피형 자체가 에너지가 매우 한정되어 있습니다. 늘 내면의 불안을 꺼트리고 억압하는데 온통 에너지를 쏟고 있어서요. 타인에 대해서 신경 쓸 에너지가 너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초반에는 어때요? 초반에는 여러분들이라는 존재에 대한 큰 자극이 생겨 열정적으로 에너지가 폭발해서 다가왔다가 점점 관계에 대한 단점이 보이거나 또 여러분들에 가까워지거나 편안함이 생기게 되면 갑작스럽게 이별 욕구가 생기고요. 자신이 생존 모드가 발동하게 됩니다. 그럼 이 생존 모드를 발동시키지 않아야 해요. 연인 모드에서 생존 모드가 발동되면요, 억압과 함께 단점을 찾게 됩니다. 이 생존 모드일 땐 아무리 잡아도 안 잡힙니다. 예전에 제가 팁으로 이런 유형들에게 보통 큰 생존 모드가 아니라면 내가 아무렇지 않게 일상톡, 스몰톡 같은 거 하면 풀린다고 했죠. 그런 식으로 해결도 가능한데 대부분은 이 생존 모드가 강하니까 안 잡혀요. 그리고 간혹 댓글에서도 회피형이 차단했는데 끝난 거 아니에요? 이들이 환승을 했는데 끝난 거죠? 라고 묻는 분들이 계신데 아니에요. 오히려 더 좋은 기회예요. 먼저 차단당한 구조는요, 이들이 차단 패턴을 보면 제가 최근에 다룬 케이스도 죄책감이 너무 올라와서 스스로 무너질까봐 차단한 경우도 있고요, 스스로 너무 추억들이 올라와서 억누르기 위해서 차단한 경우도 많아요. 이건 추후 다시 억눌렀던 게 터져 나오면서 그리움으로 전향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환승의 경우도 1, 2개월 이내로 가버리는 경우는 보통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거나 흔들리는 상황이 힘들어서 다른 사람의 자극으로 버티려는 구조가 대부분이에요. 이때 이제 대부분이 멘탈 나가서 연락하죠. 그럼 망하는 거예요. 보통 알아서 그 새로운 사람 만났다가 대부분 현타가 와서 다시 와요. 이제 제외 방법과 상대가 후회할 수 있게 알려드릴게요. 대부분 다 반대로 행동하고 있던데 중요한 건 이들이 시스템을 잘 이용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 자꾸 설득이나 무언가의 편지 장문 넣지 마라. 죄송한데 회피형은 10줄 이상의 장문이나 편지를 좋아하지 않아요. 지금은 넣어두세요. 회피형에게 장문은 풀어야 할 숙제로 느껴져요. 제가 회피형들 심리 컨설팅도 하잖아요. 이들은 억압이 심하기에 처음부터 너무 많은 정보나 숙제를 주게 되면요, 힘들어하고 안 해요. 그래서 이들은 항상 간단 명료한 걸 선호해요. 항상 저에게 하는 말씀들이 쌤 머리 너무 아파요, 이거 이해도 안 되고 너무 어려워요, 머리가 하얘지고 아무것도 못하겠어요 라는 말이 줄을 잃어요. 무언가 심리에 대해서, 감정에 대해서 이해하는 걸 극도로 힘들어합니다. 이걸 바로 심리학에서는 정서적 과부하라고 해요. 나를 공격하는 감정의 파도가 온다 해요. 이걸 잘 이해하세요. 그래서 장문을 넣으면 스트레스 때문에 더 멀어지려고 하거나 친구들과 막 재밌게 놀거나 오히려 자유를 더 누리려고 해요. 더 신나 보일 거예요. 이게 재해는 안경량입니다. 더 멀어져요. 하시더라도 무조건 단문으로 하세요. 그리고 결과형으로 이야기하세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하나 예를 들면요, 나 이제부터 노력해볼게 라는 설명문 말고요, 요 며칠 노력해보니까 괜찮아졌어, 잘 지내 같은 결과형으로 짧게 던지세요. 두 번째, 방어기제 제거 작업부터 시작해야 한다. 자, 이게 50%가 잘 못하는 건데 대부분 여기서는 50%는 기회를 날려요. 방어기제가 있는지부터 판단하세요. 방어기제가 없는 경우는 그냥 일상적 대화가 나오거나 그냥 답장 속도만 느린 경우예요. 이땐 이성적인 투로 템포 맞춰서 천천히 가면 더 풀리게 되어 있어요. 이제 문제는 방어기제가 있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단답, 일십, 차가운 말투, 할 말 없으니 연락하지마 이때거든요. 이때 무조건 회복기를 가지거나 방어기제를 빠르게 제거시키려면요, 완전한 인지
인정이 되셔야 해요. 상대방이 내세우는 말에 100% 동의를 해버리는 거예요. 싸움은 밀어야 성립하는 건데 내가 뒤로 쏙 빠져버리면 상대는 허공에 주먹질을 한 꼴이 되어버려 힘이 쏙 빠지죠. 지금 생각하니 내 말이 다 맞더라. 내 덕분에 나도 몰랐던 내 모습 발견했네. 고맙다. 나도 이제 홀가분해지네. 그동안 고생했다. 이러한 상대의 말에 완전한 동의로 들어가 버리면 상대는 방어 기제가 빠르게 내려가고 추후 그리움이 올라오게 되어 있어요. 몇 줄을 더 앞당겨요. 세 번째, 완료형 가치 증명입니다. 이 타입은 무조건 결함을 잡아내서 버티거든요. 그러면 내 결함을 완전 제거로 바꾸셔야 해요. 이걸 잘 캐치해야 해요. 그리고 그 방향을 완전히 개선된 완료형 모습이어야 해요. 여기서 후회가 진짜 많이 나오거든요. 상대가 감정적이라고 했다면 바로 그 즉시 차갑고 얼음 같은 모습 보여야 해요. 이때부터는 완전히 남이라 생각하시고요. 감정 호소는 다 빼시고요. 이성적인 말투로 대답하세요. 사진 같은 것도 내 일상에 집중하거나 자기계발 위주나 운동하는 모습에 열중하면서 단단한 모습이 되어야 해요. 그러면 상대방이 당황해서 계속 궁금증이 남습니다. 습관이 안 맞았다고 하면요, 아예 그 습관을 탈바꿈을 넘어서 내 강점까지 추가해서 완전히 라이프 스타일을 더 넓히세요. 새벽 기상이라든지 식단 관리라든지 모임을 통해서 사회성 확장이라든지 등으로요. 가치관이 다르다고 말하면요, 그걸 맞춘다는 게 아니라요, 다름의 수준으로 재정의해서 상대를 작게 만드셔야 해요. 지나보니 서로 방향이 좀 달랐네. 내 삶의 에너지가 너한테는 너무 빠르고 벅찰 수도 있겠다. 내 말이 맞아. 우린 결이 달라. 덕분에 나도 이제 내 목표에만 온전히 집중할 수 있게 된 것 같아. 고마워. 잘 지내. 라고 하시게 되면요, 내가 갑이 포지션이 되고 본인이 나약한 사람이라고 인지되면서 혼란에 빠지게 되어요. 잘 활용해보세요. 네 번째, 데이터 변형 전략이에요. 이건 심리학에 나오지 않지만요, 제가 연구하면서 정의해본 핵심 개념이 데이터 변형입니다. 상대방의 뇌에 저장된 여러분들이 정보를 강제로 수정하는 기법이고요. 회피형은 원래 피곤하거나 이별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쉽게 분류하고 판단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게 바로 데이터화 시키는 거예요. 그걸로 보통 다들 참고 있거든요. 하나의 상황에 맞게 데이터를 변형시켜 볼까요? 우린 대화가 안 통해 라는 싸움 반복이 일어났다. 이때 데이터 파괴는요, 심리적 성숙과 여유입니다. 말해봤자 뭐해, 이게 아니라요, 너희 생각도 일리가 있네, 그래 내 관점에서는 그럴 수 있지, 존중해 라고 쿨하게 인정하고 자기 할 일 하러 가는 여유로운 모습입니다. 넌 너무 감정적이고 예민해 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요, 압도적인 평온과 지성으로 데이터를 파괴하세요. 감정적 하소연 대신에 건조한 말투를 유지하시고요. 최근 내 패턴이 불규칙했는데 오늘부터 안정감이 생겼고 회복했어, 이런 느낌이죠. 그리고 전문서적이나 업무에 몰입하는 모습들이에요. 불편하고 부담스러워 라는 고정관념이 있다면요, 독보적 솔로 라이프로 데이터를 파괴하세요. 나도 사실 그래, 내 일상 더 집중할게, 수고해 라는 식으로 보이는 거죠. 여기서 1차 충격을 받습니다. 혼자서도 충분히 즐거운 모습이나 1인 여행, 새로운 취미에 열중하는 모습이에요. 최근에 이 구조에서 제외를 하신 분이 헤어지고 10일 뒤에 4줄에서 5줄 사이로 들어가셨는데 서로의 시간이 헛되지 않았으면 하고 내 마음을 다 잡게 되었다, 내 목표를 이루겠다, 이런 느낌으로 가셨는데 상대가 2주 만에 연락이 다시 와서 후회했다고 하면서 다음 케이스가 있습니다. 이처럼 데이터 변형은요, 회피형을 후회시키기에는 좋은 도구인 거죠. 회피형이 정말 극도로 힘들어하는 게 자신에게 결함이 있다는 사실이거든요. 그럼 엄청 못 견뎌해요. 자, 그러면 이렇게 후회를 일으키는 작업들이 다 되면 알아서 보통 1-2개월 안으로 다시 오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거 없이 그냥 알아서 오는 경우도 꽤나 많아요. 오늘은 짧게만 3가지만 다룰게요. 첫째, 결핍이 순간. 여러분들이 주던 그 안정감, 잘 챙겨줌, 이런 게 사라지고 다른 사람을 쳐다봤을 때 아, 그 사람밖에 없구나 라고 현타가 올 때예요. 둘째, 부정편향 소멸입니다. 시간이 흘러 나쁜 기억들이 억압되고 좋은 추억들이 불쑥 나올 때예요. 셋째, 궁금증 폭발. 여러분들이 했던 아까 데이터 변형 기법이나 완료형 기법이나 이런 걸 통해 다른 사람이 된 게 느껴지면요, 회피형 특유 미해결성에 대한 심리가 발동해서 연락이 와요. 오늘 알려드린 이 방법이 사실 쉽지 않아요. 보통 제가 시켜보면 10명 중 3명 할까 말까 해요. 왜냐하면 우리 본능을 억누르고 판을 새로 짜야 되니까요. 하지만 꼭 기억하셔야 해요. 재회라는 것은 상대방이 여러분들에 대한 멋진 존재를 다시 발견하게 만드는 과정이라는 걸요. 제가 노자의 도덕경을 참 좋아하는데 11장의 뜻을 제 방식으로 풀어본다면요,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하고 얻으려면 먼저 놓아야 한다 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당분간은 내 에너지만 회복하는데 집중해보세요. 참 이상하게도 회피형은 내가 이제 회복될 때 돌아보거나 연락 오는 게 참 많더라고요. 아시겠죠? 더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다 답을 드릴게요. 또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영상 내 링크 상하심리연구소 검색하셔서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상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